오늘의 이야기는 담배는 왜 금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담배와 대마초에 운명이 갈리게 된 이유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약은 자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각성 진통화나 마취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습관성과 의존 증상이 높은 물질을 말합니다. 개인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제한적이게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문명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는 약으로 분류하고 있고, 거기에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확실한 발암물질인 1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흡연으로 사망하고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치면 500만에 2에서 3배가 넘는 수준이죠. 담배는 중독성도 있고 흡연자는 물론 담배 연기에 수동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 특히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각종 질병을 초래하죠. 2013년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암사망자의 22%가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고, 특히 후두암의 경우는 70%가 담배가 원인일 정도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담배와 관련 없을 것 같은 관절과 척추질환까지도 담배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는 대마초나 엑스터시, LSD보다 훨씬 의존성이 높죠. 미국 약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의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금단성이 4배 이상 높고 의존성은 6배에 달합니다. 같은 표본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담배는 32%에 달하는 인원이 의존성을 보였지만 대마는 9%에 불과했죠. 의존성도 높고 건강에도 해롭고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담배는 어떻게 합법적인 기호식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내려온 관습 때문입니다. 물론 약으로의 역사는 알코올보다 짧지만 이미 인류 역사에서 서기 7세기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죠.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그 이전에도 담배를 피웠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주로 중남미 지역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야 지역에서는 주술 의식으로 담배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누구나 담배를 피우던 시절은 아니었죠. 대부분 사제가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피우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으로 사용되어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전 세계적인 기호품이 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도래한 이후이죠. 유럽 문헌에서 처음으로 담배가 발견되는 것은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타바코라고 부르는 긴 대롱에 담뱃잎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것을 보았죠. 유럽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잎담배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담배의 영어식 명칭인 타바코가 나온 것이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항해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어 매우 희소했을 뿐더러 담배를 피우는 기술과 방법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담배 연기를 흥분하게 만드는 악마의 연기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담배 연기를 마신 사람을 마녀 사냥으로 처형하기도 했죠. 1500년대 당시 영국에서 귀족 월터 롤리가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이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음 본 하인이 주인 머리에 불이 붙은 줄 알고 물을 가져와 머리에 물을 끼얹어 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학자였던 장 니코가 담배를 현지에서 재배하는 것을 성공하면서 유럽에도 담배가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장 니코는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의 어원이 되었고요. 17세기에는 담배가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미신이 퍼지게 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로도 전래되었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도 들어가게 되었죠. 조선의 외관과 임진왜란으로 한반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담배가 처음 조선에 전래했을 때의 명칭은 단박고였지만 후에 단박으로 바뀌었고, 이는 담배라는 명칭으로 발전하였죠. 당시 가래가 있거나 뱃속에 회충이 있을 때 담배 연기가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영험한 힘이 있는 약초란 뜻인 남명초라 불리기도 했죠. 특히 담배를 피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소문도 퍼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고구마, 감자같이 외래종 작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반세기에서 한 세기가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담배는 전래한 지 불과 20년 만에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죠. 조선에는 엄격한 유교 예절 문화가 존재했지만 담배에 대한 예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맞담배를 피우거나 주인이나 하인이 맞담배를 피우는 상황도 많았죠. 심지어 임금 앞에서 대신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담배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 앞에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죠. 서양과 달리 여성 흡연을 금지하는 문화도 없었기 때문에 궁궐의 궁녀들도 많이 피웠습니다. 실학자 이익처럼 담배를 해로운 것이라 생각해 멀리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매우 드문 경우였죠. 대다수는 담배를 몸에 좋거나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 자유롭게 피웠기에 자신이 중독되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조선 순조 시기에는 아이들이 젖을 떼자마자 담배를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웠고 중독되었기에 담배 농사도 큰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담배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일본 에도막부에서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담배로 점차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화재도 자주 발생하자 몇몇 나라에서는 금연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명나라의 숭정제 시기이죠. 러시아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코를 베고 오스만 제국은 즉결 처형도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담배가 널리 퍼지고 중독되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고 금연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주령과 비슷한 느낌이죠. 게다가 이 당시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입냄새 제거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담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배를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서양에서는 여성 흡연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서 남성들에게만 퍼졌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여성 참정권 운동과 남녀평등이 화두가 됩니다. 담배 회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PR의 신이라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여성 흡연이 여성 해방의 상징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여성 흡연을 권장했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죠. 결과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여성의 흡연율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때는 담배가 군대에 정식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은 대량의 담배를 전투식량으로 보급하고 전쟁 지역에도 뿌리면서 흡연율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심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보다 전투의 긴장을 완화하게 하는 담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죠. 담배의 유해성이 점차 알려지고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하기에는 힘들어졌습니다. 영국의 학자 데이비드 너트는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던 20세기에 담배가 발견되었다면 금지되었을 것이라고 했죠. 이미 인류 사회의 기호식품으로 퍼진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담배를 금지하는 법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정치인은 드물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금주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지하면 오히려 음지에서 더욱 활성화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도 걷어들일 수 없고요. 오늘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늘리고 각종 금연 캠페인, 그리고 담배에 대한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나마 제한하고 있죠. 흡연율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률 증가는 15년이 넘는 장기적 순환으로 되돌아오지만 세금을 늘리면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금연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놓치기 힘든 금액이죠. 실제로 2015년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소비가 34% 감소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담배 회사에서는 흡연자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높아져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기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마초는 담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죠. 물론 대마초 자체를 이용했다는 기록은 담배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기원전 3000년부터 나오지만 흡연하는 대마초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세기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대마초 흡연 문화가 도입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려 했지만 당시 미국에서 금주법의 실패로 일자리를 잃게 생긴 해리 앤슬링어가 탄압의 대상을 대마초로 정하면서 크게 확산되지 못했죠.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등장하면서 다시 대마초 열풍이 불었지만 당시 히피 문화를 안 좋게 봤던 닉슨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는 히피 문화의 상징인 대마초를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료계의 실험과 연구 결과 대마초는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어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무시하고 대마초를 헤로인과 같은 등급으로 지정하면서 대마초 문화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죠. 다른 나라도 미국과 같이 대마초를 금지했고 담배의 자리를 대신할 뻔했던 대마초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대마초는 환각제이고 담배는 각성제죠.
대마초는 일하는데 지장을 주지만 담배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에서 만드는 담배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대마는 다르죠. 개인도 충분히 쉽게 높은 퀄리티의 대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폐 치료나 파킨슨병 증세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의료용 대마초가 허용되고 있고 오락용으로도 합법화하는 지역이나 국가도 늘어나고는 있죠. 2022년 현재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남아공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마가 억울하게 불법이 된 것 같죠.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담배가 특이 케이스인 것이지 대마초보다 약한 약들도 모두 불법입니다. 굳이 대마초만 논쟁이 되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이죠. 담배보다 약하다 뿐이지 대마도 엄연히 중독성이 있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약물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작을 대마로 했죠. 어쨌든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약물적으로 대마는 불법이 되었고 담배는 불법이 되고도 남아야 하는 물질이지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에서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대에 들어서면서 강화된 금연 정책과 담배에 대한 인식 악화로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일수록 흡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디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흔하게 등장하고 길거리나 공공장소, 회사나 비행기 심지어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도 흡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을 정도로 담배 문화에 관대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TV에서도 2002년 KBS와 SBS를 시작으로 2004년 MBC에서도 담배 장면을 금지하면서 지상파에서는 담배 자체가 보기 어려워졌죠.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68%로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36.7%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죠. 담배의 주수요층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이전에는 군대에서 담배를 많이 배웠지만 현재는 담배 보급도 사라지고 담배 강요도 군대 부조리로 여겨져 사라졌죠.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95%까지 낮추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 회사들과 흡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약처럼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점차 담배를 피우는 문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담배가 꾸준히 사용될지 점차 소멸을 갈지는 두고 볼 일이죠. 담배와 대마초의 운명이 갈리게 된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